지수야? 아니, 넌 누구야? 어머니, 전 지수가 아니라 서연이에요. 목소리, 눈빛까지 내 딸이야. 그런데 왜? 어머니, 제발 환상 좀 그만 보세요. 이건 환상이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 지수야.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의 작은 방 안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여성 윤정이가 딸 지수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오늘은 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또 왔다. 윤정희의 떨리는 손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작은 제사상 위로 흘러내렸죠. 사진 속 지수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 그 찬란했던 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채로 말이죠. 우리 지수가 좋아하던 소주. 기억하니? 엄마랑 둘이 몰래 마시곤 했잖아. 당신 아버지 몰래. 깔깔거리면서 윤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와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어릴 때부터 유독 엄마를 닮아 예뻤던 지수 대학교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다니며 강도현과 결혼했던 지수 그리고 그 행복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엄마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을까? 왜 엄마를 두고? 그날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빗길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수의 몸,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죠. 문득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돌렸죠.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는데 곧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도현입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강도현, 지수의 전남편이었죠.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특히 지수의 기일에만 찾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이제는 왠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와. 강도현이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영정 앞에서 잠시 묵념을 올린 후 윤정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형부가 늦었다. 강도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그 감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죠. 지수와 이혼할 때의 차가운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정이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곧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의 눈이 크게 떠졌죠.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꽉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재혼이라고? 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수와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저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벌써 다른 여자를 맞아들인다니. 지수는 아직 차가운 흙 속에 있는데 겨우 3년 만에. 하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죠. 이혼한 사이니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었고 강도현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누구를 만나게 된 거야?
좋은 분입니다. 착하고 예쁘고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강도연의 대답은 어딘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읊는 것 같았죠. 윤정이는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 어머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해한다. 당신도 혼자 살기 힘들겠지. 그런데 윤정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죠. 그런데 뭐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윤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지수를 사랑한 게 맞았나? 진짜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여자를 찾을 수가 있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연연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강도현은 일어서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수를 위한 향화비입니다. 매년 기일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 됐어. 그런 건 필요 없다. 윤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으로 죄책감을 달래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죠. 마치 지수와의 인연을 돈으로 정리하려는 것 같아서 더욱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수는 제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소중했다면서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지수가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결국 윤정희의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도현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죠. 어머니, 그건 빨리 가. 오늘은 우리 지수만 생각하고 싶어. 강도현이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현관문 쪽으로 향했죠. 어머니, 곧 새 신부를 모시고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죠. 윤정희는 지수의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저 사람이 재혼한다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촛불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수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희는 여전히 강도현의 재혼 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아침마다 지수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엄마랑 이야기할까? 그런데 이날 오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들었죠. 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린 대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윤정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현 옆에 서 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윤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약혼자 서연입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죽은 딸 지수와 똑같았습니다. 키, 체격, 심지어 머리카락 색깔까지 모든 것이 지수와 일치했죠. 윤정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당신, 누구야?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마저 지수와 똑같았습니다. 윤정희는 현실감을 잃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는데 간신히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정희는 서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빛, 지수의 미소, 지수의 몸짓.
모든 것이 너무나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죠. 들어와. 들어와서 앉아. 윤정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는 모습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지수가 살아있을 때 정확히 그 자리에 그 자세로 앉곤 했거든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죠. 무슨 말이야? 제가 도연 오빠의 전 부인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기를 망설였는데 윤정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이 닮았다고?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야. 똑같아. 완전히 똑같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내뱉을 수 없었죠.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곤 했죠.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아서 윤정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준비해온 선물이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자기 찻잔이 들어있었죠. 어머니께서 차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어요. 윤정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차를 좋아한다는 걸 강도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수와 이혼한 후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고마워요. 하지만 서연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디서 지수와 이렇게 닮은 거죠? 성형 수술을 한 건가요? 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가 지수 씨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저도 그런 사랑 받고 싶네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 같았죠. 윤정이는 서연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지수의 눈과 똑같은데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서연아, 우리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어. 다음 달 15일이야. 강도현이 기쁜 듯 말했지만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달 15일은 지수의 생일이었거든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어머니,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서연의 말에 윤정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라고? 서연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뜻인가? 서연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어려서 잃었어요. 그래서 혼자 자랐어요. 지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윤정이가 입양해서 키운 거였죠. 또 다른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윤정이는 지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이게 뭐야? 저 여자가 누구야? 왜 너와 똑같이 생겼어?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죠. 서연의 얼굴, 목소리, 몸짓,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까지 모든 것이 지수와 겹쳤습니다. 똑같아. 목소리, 눈빛까지. 혹시 지수야? 내가 돌아온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지수는 죽었어.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잖아. 그럼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윤정이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단순한 도플갱어가 아니라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고 말이죠.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 지수와 똑같은지. 윤정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서연을 만난 다음 날부터 윤정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수와 똑같은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나타나서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꿈이었죠. 이럴 때가 아니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윤정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연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한 거죠. 먼저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서연 씨가 일하는 갤러리가 어디라고 했지? 갑자기 왜요? 인사동에 있는 아트 스페이스 모던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윤정이는 서연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사동 갤러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서연이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지수가 걸어 나오는 것 같아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갤러리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서연이 강남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서연이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뭔가 이상해 윤정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는 귀를 기울였죠. 정말 괜찮겠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강도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그 할머니도. 할머니라는 말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결혼식만 끝나면 다 끝나. 그러면 강도현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강도현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는 건가요? 그리고 지수와 똑같은 얼굴로 사기를 치려는 건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남자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 사진만 보고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서연이 지수의 사진을 보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 거였죠. 윤정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 우리 지수를 흉내내고 있어. 도연이 재산을 노리는 거야. 두 사람이 일어나자 윤정이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서연과 그 남자가 카페를 나간 후 윤정이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도현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서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서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죠. 마치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저 윤정이에요.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올래요? 1시간 후 서연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지수와 똑같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윤정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어디서 지수와 이렇게 닮은 거죠? 윤정이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죠. 어머니, 왜 자꾸 그런 질문을 성형수술을 한 거 맞죠? 우리 지수 사진을 보고 서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죠. 어머니가 지수 씨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시는군요. 이해해요. 하지만 뭐요?
제가 지수 씨를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닮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확신했죠. 어제 카페에서 들은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 도연이 재산이 목적인 거 아니죠?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도연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어떤 사랑이 성형수술까지 하게 만들어요? 어머니. 서연이 일어서려고 했을 때 윤정이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우리 지수를 흉내내는지. 서연이 윤정희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더 캐묻지 마세요. 다치실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서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서연의 마지막 말이 위협처럼 들렸거든요. 다치실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집에 돌아온 윤정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뭔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볼까? 윤정희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죠. 어머님, 성형술로 얼굴이 닮는 경우는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사기라고 하시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모든 게 우리 지수와 똑같다고요.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윤정희는 실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서연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윤정희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견 사업가 강도현 씨의 재혼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 부인과 놀랍도록 닮은 새 신부와의 결혼식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강도현과 서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는 서연을 보니 정말 지수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윤정희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언론에까지 나오다니. 저들이 정말 결혼식을 강행하는 거야. 며칠 후 윤정희의 집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당신 딸은 죽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대문구 홍제동 공원으로 나와라. 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죽지 않았다? 그럼 서연이 정말 지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려는 걸까요? 지수가 살아있다면. 그럼 서연은 누구지? 아니면 서연이 진짜 지수인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지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하지만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요일이 되자 윤정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홍제동 공원은 한적한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정혜 씨 맞습니까? 네. 당신이 편지를 보낸 분인가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3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입니다. 윤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의 교통사고 목격자라니요. 목격자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한 것 같았어요. 조작?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죠.
저는 늦은 시간에 퇴근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사고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더군요. 윤정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은 사람은 차 밖으로 나와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멀쩡한 사람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자리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자리를 바꿨다고요? 네. 그리고 얼마 후 구급차가 와서 차 안에 있던 사람을 데려갔어요.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윤정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지수는? 따님이 의식을 잃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에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두 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민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날 밤 제가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사진을 보니 정말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빛 때문에 흐릿했지만 확실히 두 사람이었죠.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뉴스에서 강도연 씨의 재혼 소식을 보니까 새 신부가 너무 눈에 익더라고요. 서연을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날 밤 현장에서 본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정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민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3년 전 교통사고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세요. 제발.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전화로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협박이라고요? 네. 본 것을 잊으라는 식의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에게 진실을 알려주라고. 윤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김민수를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희는 김민수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자리 바꾸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지수가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윤정희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씩 보다가 깜짝 놀랐죠. 한 사진에서 지수 옆에 서 있는 다른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이 아이, 서연과 닮았어. 사진 뒷면에는 보육원 친구들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릴 때 보육원에서 함께 지낸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분명 지수와 함께 있었어. 그런데 왜 기억이 없지? 윤정이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지수를 입양할 때 보육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지수와 특히 친했던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들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 아이의 얼굴이 서연과 너무 닮았습니다. 어린 모습이지만 확실히 서연 같았죠. 설마 서연이 그 보육원 아이야? 그럼 지수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말이잖아. 새로운 단서를 찾은 윤정희는 흥분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보육원에 가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강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을 의심하는 건 지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서연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만 괴롭히세요. 윤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서연이 강도현에게 뭔가 말한 것 같았거든요. 도연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강도현과의 통화를 끝낸 윤정이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 강도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말을 했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보육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죠.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주 앉았죠. 어머니, 더 캐묻지 마세요. 다치실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전의 상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뭐라고? 다치겠다고? 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행동은 위험해요.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당신이 뭔데 나를 위협해? 위협이 아니에요. 충고예요. 저는 곧 강도현 씨와 결혼할 사람이고 어머니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면 돼요. 축복? 사기꾼을 축복하라고? 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사기꾼이라고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당신이 성형수술로 우리 지수 얼굴을 만든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도연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서연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해. 나도 할 말이 많거든. 서연이 일어서며 윤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제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뭐? 후회하실 거예요. 서연이 나간 후 윤정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확실히 서연은 뭔가 위험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어. 오후에 보육원에 가려던 윤정이는 집을 나서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안에 남자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저 사람들이 뭐야? 윤정이는 뒷문으로 나가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죠. 보육원에 도착한 윤정이는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있던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지수와 함께 지냈던 아이가 있었는데. 아, 지수 양 말씀이세요? 그때 정말 예쁜 아이였죠. 그런데 지수 양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요. 지수와 특히 친했던 아이가 있었나요? 원장 선생님이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아, 있었어요. 서유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지수 양과 정말 친했어요.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죠. 서유진?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수 양이 입양된 후 얼마 안 있다가 그 아이도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갔거든요. 윤정이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 아이 사진이나 자료가 남아있나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원장 선생님이 창고를 뒤져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 서유진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죠. 이 아이예요. 바로 이 아이. 사진 속 서유진은 정말 어린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유진이 떠나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져갔어요. 공식적인 절차였지만 좀 이상했죠.
누가 가져갔다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서유진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윤정이는 의미심장하게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유진의 흔적을 지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는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감시하게 한 것 같았죠.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집을 털어간 것 같았죠. 누가 이런 짓을. 가장 충격적인 건 지수의 유품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옷, 액세서리, 일기장. 모든 것이 없어져 있었죠. 지수 물건을 왜 가져간 거야? 윤정이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도난당한 물건이 뭐가 있나요? 제 딸 유품들이요. 옷이랑 액세서리, 일기장.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없군요. 혹시 원수지간이 있나요? 윤정이는 서연을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 저 여자가 우리 집을 털어간 것 같은데? 그런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연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도현조차 자신을 정신이상자 취급하는 거였죠. 정신이상자라고?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결혼을 방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해? 나는 너를 구하려는 거야. 구하다니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강도현이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윤정이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윤정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지수야, 정말 내가 맞니?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거야?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윤정이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죠. 어머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정이은 강도현이나 서연이 온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지수 언니의 대학 동기였어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의 친구라니요. 그동안 지수의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지수 친구라고? 어떻게 여기를? 뉴스에서 어머님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박미영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윤정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 언니가 죽기 전날 저한테 이상한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진이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윤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서유진을 말하는 건가요? 유진이라고?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수 언니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주는 거야? 죄송해요. 그때는 단순한 고민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지수 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오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미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유진이를 조심하라고 전해줘. 유진이는 나를 질투해. 어릴 때부터 내가 입양되는 걸 시기했거든. 윤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가 유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유진이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내 모든 걸 흉내 내려고 해. 심지어 도연 오빠한테까지 접근하려고 하고. 녹음이 끝나자 윤정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수가 이미 서유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니요. 이 녹음을 경찰에 가져갔나요? 아니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리고 무서웠어요. 윤정이는 박미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조심하세요. 지수 언니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나온 윤정이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정체가 확실해졌죠. 서유진, 지수의 보육원 친구이자 질투와 원한을 품고 지수를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정이는 보육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서유진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몇 년 전 성형외과 병원의 비포 애프터 사진에서 서유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술 전 사진은 보육원에서 본 어린 서유진과 똑같았고 수술 후 사진은 지수와 흡사했죠. 역시 성형수술로 지수 얼굴을 만든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형외과 병원이 3년 전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담당 의사는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야. 계획적이었어. 윤정이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서유진이 지수를 질투해서 지수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강도연의 재산까지 노린다는 것까지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에서 정말 지수가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은 건지, 그리고 지금의 서연이 정말 서유진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서연의 과거를 추적해서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지수든 아니든 내 딸을 찾을 거야. 윤정이는 사립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3년 전 교통사고 기록과 한 사람의 신원을 조사해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탐정은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이는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정희 씨, 그만하세요. 더 파고들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당신 누구야?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정이는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사립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 씨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윤정이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지수야,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이 되기까지 윤정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윤정이는 지수를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진실을 밝혀내서 지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죠. 그것이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다음 날 오후 2시, 윤정이는 사립탐정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정이를 맞이했죠. 윤정이 씨, 앉으세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3년 전 교통사고 기록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식 기록에는 따님 지수 씨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갑자기 해외로 떠난 것도 수상하고요. 윤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지수가 정말 죽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서연이라는 여성의 신원을 조사해 봤는데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기간이 정확히 3년입니다. 3년이라고? 네. 그 이전의 기록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유진의 마지막 기록이 바로 3년 전 교통사고 당일입니다. 윤정이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고에서 죽은 사람이 서유진이고 지수가 서연으로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김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도현 씨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도현이가? 강도현 씨의 회사가 3년 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수 씨와 이혼한 후 갑자기 자금이 해결됐습니다. 윤정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강도현 씨가 지수 씨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거액의 생명보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사고 직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도연이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이죠? 지금 가면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오후 3시였고 결혼식은 5시의 시작이었죠. 가야겠어요. 당장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가겠어요. 내 딸을 내가 구해야 해요. 윤정이는 서둘러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죠. 서유진이 지수를 질투해서 지수를 해치려 했고 강도연이 보험금을 노려 그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지수는 죽은 게 아니라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럼 지수가 왜 나타나지 않는 거지? 왜 서연인 척하면서?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몰래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봤죠.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지수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지수인 걸까? 결혼식이 시작되자 윤정이는 뒤쪽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지수의 걸음걸이와 똑같았어요. 저건 정말 지수의 걸음걸이야. 하지만 강도연의 표정을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주례가 서약 순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외쳤죠. 잠깐, 그 결혼 멈춰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정이를 바라봤죠. 서연, 내 진짜 이름은 뭐야? 지수. 맞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도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망치시려고? 도현아, 너도 알고 있었지? 서연이 누군지 말이야. 윤정이가 앞으로 나가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뭐야? 진실을 말해. 저는 죽어야 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죠. 그날 밤, 유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하지만 죽은 건 유진이었어요. 강도현이 서연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서연, 그만해.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서연이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도현 오빠가 유진이와 짜고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하지만 계획이 꼬였어요. 죽은 건 유진이었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윤정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도현과 서유진이 지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서유진이 죽고 지수가 살아남은 거였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강도현 오빠가 계속 위협했어요. 서연으로 살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안 그러면 정말 죽인다고. 강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수, 입 닥쳐. 지금이라도 계획대로 하자. 싫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지수가 윤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윤정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지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엄마가 알아봤어. 엄마,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강도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 보여줄게. 강도현이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웨딩홀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탐정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강도현 씨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강도현이 저항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웅성거렸죠. 도현 오빠, 왜 그랬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수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끝까지 발악했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윤정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고개를 숙였죠. 유진이가 먼저 제안했어. 지수와 똑같은 얼굴로 바꾸고 지수를 없애버린 다음 대신 살겠다고. 보험금도 나누어 가지자고 했어. 그래서 계획에 가담한 거야? 회사가 정말 어려웠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사람 목숨을 어쩔 수 없다고. 경찰이 강도현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현 오빠,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나요? 강도현이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야. 그것이 강도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웨딩홀이 조용해졌죠.
윤정이는 지수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강도연 오빠가 엄마한테도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어요. 바보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살아있으면 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하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탐정이 다가와서 말했죠.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강도현은 중형을 받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도현은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죠. 서유진의 유족들에게는 진실이 알려졌고 그들도 강도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서연이라는 가명을 버리고 다시 지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죠.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윤정이는 지수의 심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전문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했죠.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지수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지만 윤정이의 격려로 조금씩 용기를 냈죠. 엄마, 저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가 응원할게. 지수는 예전에 다니던 미술관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한 달 후 지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고아원에서? 제가 자란 곳이잖아요. 그리고 유진이도 거기서 자랐고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윤정이는 지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함께 갈게. 주말마다 윤정희와 지수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었죠.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수 선생님, 저도 그림 잘 그리게 될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든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정이는 지수와 함께 지수의 진짜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유진이 묻혀있는 곳이었죠. 유진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몰랐어. 지수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랐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수야, 이제 그만 괴로워해. 과거는 과거야. 윤정이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엄마도 내가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1년 후 지수는 보육원에서 정식으로 미술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수를 따랐고 지수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엄마, 저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어느 저녁 윤정희와 지수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야,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엄마만은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인걸.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돌아왔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이다. 지수도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정희와 지수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치유되어 갔고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 말이죠.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